안녕하십니까, 이용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에디우스의 환경 설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디우스는 두 가지 방식으로 환경 설정을 해줄 수 있는데요. 하나는 시스템 전체를 설정을 해주는 시스템 세팅이 있고요. 그리고 사용자 환경에 대한 설정을 해줄 수 있는 유저 세팅, 두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자, 그래서 시스템의 전반적인 설정을 하기 위해서는 시스템 세팅에 들어가서 설정을 해주면 되겠고요. 그리고 사용자 취향이나 뭐 작업 환경에 따라서 설정을 해야 한다면 유저 세팅으로 들어가서 설정을 해주면 됩니다. 자, 환경 설정을 해주기 위해서 세팅 메뉴로 가면 되는데요. 세팅 메뉴를 보면 시스템 세팅과 유저 세팅 두 가지로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밖에 뭐 현재 프로젝트의 설정을 확인하거나 재설정을 하기 위한 프로젝트 세팅이 있고요. 뭐 이 부분은 이전에 살펴본 적이 있었죠. 자, 그리고 시퀀스의 세팅,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자, 시스템 세팅과 유저 세팅은 우리가 이제 작업하는 환경이나 작업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는데요. 가장 원활한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의 시스템 세팅과 유저 세팅의 설정을 어떻게 해 놓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 먼저 시스템 세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택을 해주고요. 자, 이번 시간에는 아주 기본적인 그 방법에 대해 살펴보는데요. 아무래도 지금의 강좌가 에디우스를 처음 하시는 그런 분들을 위한 강좌이기 때문에 여기서 처음 하시는 분들에게 유용한 그 기능에 대해서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어플리케이션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마이너스 플러스 버튼을 사용을 해서 확대 축소해 줄 수 있고요. 자, 캡처는 이제 캡처에 대한 설정을 해줄 수 있습니다. 캡처를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지에 대한 그런 설정이죠. 이 부분은 이제 다음 시간에 있을 캡처 강좌에서 보다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자, 이 부분은 뭐 특별히 중요한 건 아니고요. 자, 익스포트 파일 익스포트, 이제 파일을 출력할 때에 대한 그런 설정인데요. 대부분 현재 사용이 되고 있는 프로젝트나 시퀀스 설정 값을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겠죠. 자, 그리고 자, 이 부분 로드니스 미터인데요. 이 부분은 좀 어려운 부분입니다. 처음 하시는 분들에게 뭐 특별히 손댈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자, 플레이백. 플레이백은 우리가 작업한 내용을 이제 확인하기 위한 그런 과정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일종의 미리 보기 그러한 기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미리 보기 할 때에 드랍 프레임이 생겼을 때 드랍은 이제 프레임이 유실된 것을 말하는데요. 자, 그랬을 때 이제 자동으로 정지하겠느냐 뭐 이런 기능들 사용할 수 있고요. 자, 플레이백 할 때에 버퍼 사이즈 초당 전송이 되는 뭐 이러한 전송 사이즈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전송량이 많을수록 좋은 품질을 사용할 수 있지만 시스템에 무리가 갈 수 있기 때문에 적당한 버퍼 사이즈를 이용을 해 주는 것이 좋겠고요. 자, 그리고 버퍼 프레임 비포 플레이백이 되어 있는데 플레이백 할 때에 프레임 개수를 설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역시 이 부분도 뭐 처음엔 특별히 손댈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자, 프로파일은 현재 에디우스의 사용자 정보에 대한 프로파일을 설정을 해줄 수 있습니다. 현재는 뭐 L201 뭐 제가 사용하는 컴퓨터 이름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데요. 새로운 프로파일을 등록하기 위해서 new 프로파일 혹은 수정하기 위해서 modify를 이용을 해줄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프로젝트 프리셋을 통해서 새로운 프로젝트 프리셋을 설정을 해줄 수 있습니다. 뭐 새롭게 프로젝트를 만들어주거나 불필요한 프로젝트를 삭제하거나 현재 사용이 되는 프로젝트를 뭐 편집을 하거나 재설정을 하거나 등등의 작업을 해줄 수 있겠죠. 자, 렌더는 이제 렌더에 대한 설정입니다. 작업한 내용에 대해서 이제 파일을 만들어 주거나 미리 보기 할 때 사용이 되는 그러한 기능인데요.
역시 뭐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본값 그대로 사용을 해주면 되겠고요. 자, 아래쪽에 뭐 SNFS 뭐 이 부분은 이제 드라이브에 대한 뭐 그런 설정인데요. 역시 넘어갑니다. 자, 소스 브라우저 사용이 되고 있는 작업에 사용이 되고 있는 소스들 즉 파일들의 경로에 대한 설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부분 역시 우리가 작업을 하기 위해서 파일을 불러왔을 때의 그 경로 그대로 사용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현재 프로젝트 파일이 저장된 경로 보통 사용하기 때문에 프로젝트 폴더 그대로 사용하게 됩니다. 자, 그렇지만 지금의 이 소스 경로를 새롭게 설정하고자 한다면 이 아래쪽에 커스텀 폴더를 통해서 새로운 경로로 지정을 해주면 됩니다. 자, 어플리케이션은 이런 용도로 사용이 되고요. 자, 하드웨어는 하드웨어 장치에 대한 설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위쪽에 디바이스 프리셋은 캡처를 하거나 레코딩 할 때에 뭐 그러한 장치 새롭게 등록을 해줄 수 있는데요. 처음 하시는 분들은 지금 보이스 오버 디바이스 요 자체도 없을 겁니다. 이 부분이 아주 깨끗하게 나타났을 텐데요. 저는 녹음을 한번 해본 적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자동으로 보이스 오버 디바이스가 등록된 상태입니다. 일반적으로 캡처할 때 사용되는 장치는 뉴 버튼을 통해서 새롭게 등록을 하는 반면에 레코딩 하기 위해서 사용이 되는 그런 장치는 레코드 버튼을 사용을 했을 때 자동으로 이렇게 등록이 됩니다. 자, 이 부분도 나중에 그 레코딩에 관한 강좌 마이크를 통해서 녹음을 하는 그 강좌에서 다시 살펴볼 거고요. 그리고 캡처에 대한 강좌를 통해서 캡처 장치를 새롭게 등록하는 방법 역시 해당 강좌에서 살펴볼 것입니다. 자, 그리고 프리뷰 디바이스는 작업한 내용을 미리 보기 할 때 사용이 되는 장치를 설정을 해줄 수 있습니다. 뭐 일반적으로 제너릭 OHCI 요 디바이스를 사용을 하게 되겠고요. 별도의 장치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뭐 새롭게 세팅을 통해서 등록해서 사용을 해주면 됩니다. 자, 이펙트는 이제 이펙트에 대한 설정입니다. 뭐 현재 이제 시스템 세팅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기 때문에 이처럼 이펙트에 대한 설정도 가능한데요. 현재 에디오스에서 사용이 되고 있는 이펙트는 일반적으로 사용이 되는 그런 이펙트가 추가됩니다. 그래서 뭐 프리미어나 뭐 베가스나 아니면 애플 PC죠? 파이널 컷이나 뭐 이런 비디오 편집 툴보다 이펙트의 종류가 적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적다고 해서 뭐 사용하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뭐 즐겨 사용하는 그런 이펙트는 항상 존재하기 때문에 편집하는 데는 특별히 무리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별도의 이펙트 효과를 필요로 한다면 여기서 새롭게 이제 설정을 해줄 수 있는데요. 가령 편집 툴하고 이제 애프터 이펙트라는 합성 모션 그래픽 전문 툴이죠. 자, 이러한 툴에 사용이 되는 플러그인을 같이 공유해서 사용하고자 한다면 여기서 이제 애프터 이펙트 플러그인이죠. 플러그인을 브릿지 즉 연결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애드 버튼을 클릭해서 애프터 이펙트 플러그인이 설치된 그 경로를 지정을 해주면은 이제 에디우스에서는 애프터 이펙트의 플러그인 즉 필터 이펙트를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자, 만약 애프터 이펙트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여기는 잘 사용을 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GPU FX에 대한 설정을 해줄 수 있고요. 자, GPU FX는 그래픽 카드죠. GPU라는 그러한 엔진을 사용이 가능한 그러한 그래픽 카드의 이펙트를 사용할 수 있는데, 자, 지금의 이 기능을 사용하게 되면은 편집의 속도를 CPU뿐만 아니라 GPU에서 연산을 해주기 때문에 편집 속도를 상당히 빠른 속도로 해줍니다. 단 GPU가 지원이 되는 그런 그래픽 카드를 사용을 해줘야 된다는 거 참고를 해 주시고요. 자, GPU가 지원이 되는 그래픽 카드는 해당 그래픽 카드사에서 문의를 해 보시면 됩니다. 개인적으로 저 같은 경우에는 엔비디아 지포스 GTX 760을 사용을 하는데
가격도 뭐 아주 비싸진 않고요. 편집 그래픽 작업을 하는데 아주 유용한 그러한 그래픽 카드입니다. 이 부분 참고를 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VST 플러그인 브릿지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이제 오디오에 대한 플러그인 이펙트입니다. 그래서 VST 전용 플러그인을 지금 에디우스에서 오디오 효과로 사용하고자 한다면 역시 애드 버튼을 선택을 해서 새롭게 등록을 해주면 됩니다. 자, 이 부분은 주로 이제 오디오 작업을 중점적으로 하시는 분들에게 유용한 그런 기능이죠. 자, 그리고 임포터, 익스포터. 자, 임포터, 익스포터는 이제 작업하기 위해 사용이 되는 소스를 불러오는 그런 장치죠. 그리고 출력할 때 그런 장치에 대한 설정을 해줄 수 있는데요. 일반적으로는 우리 외부에 있는 파일을 불러와서 편집을 하게 됩니다. 그죠? 자, 그런데 그렇지 않고 촬영된 그 장치를 통해서 직접 임포팅, 즉 파일을 불러오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뭐 가령 오디오 CD에 있는 오디오 트랙이죠. 그 부분을 불러오고자 했을 때 이제 오디오 CD DV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여기에서 이제 장치에 대한 설정을 해줄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오디오 CD를 컴퓨터에 있는 DVD나 CD 드라이브 여기에 집어넣으면 에디우스에서는 오디오 CD의 트랙을 이제 편집이 가능한 오디오 파일로 만들어 줄 수 있는데요. 자, 거기에 대한 파일 설정을 해줄 수가 있죠. 자, 이름을 뭐 자동으로 만들어 주는 기능 아니면 트랙에 추출된 그 오디오의 파일 이름을 여기서 수동으로 여러분이 원하는 이름으로 바꿔줄 수 있는 뭐 그런 기능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트랙에서 추출된 오디오의 볼륨이죠. 여기에서 또 설정을 해줄 수 있습니다. 등등의 작업을 해줄 수 있겠고요. 그 밖에 또 여러 가지 장치들이 있죠. 가령 뭐 레드 카메라를 통해서 촬영된 그런 소스다. 이제 거기에 대한 이제 품질에 대한 이제 프리뷰 품질에 대한 설정 해줄 수 있고요. XTcam 방식으로 촬영된 그러한 소스다. 그러면 XTcam 선택을 해서 여기에서 역시 여러분이 원하는 설정 값으로 이제 설정을 해주면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면은 이제 스틸 이미지가 있는데요. 이제 스틸 이미지 파일, 일반적인 이제 JPG나 BMP 등과 같은 이러한 파일이죠. 자, 이러한 스틸 이미지 파일을 불러왔을 때에 사용이 되는 그러한 속성을 설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 이제 여러분이 사용할 장치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잘 사용을 해 보시기 바라고요. 자, 그 다음에 인풋 컨트롤러가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우리는 마우스나 키보드를 통해서 작업을 하게 됩니다. 자, 그렇지만 이제 고급 편집을 하는 분들, 특히나 이제 오디오 편집을 많이 하시는 분들은 서피스라는 별도의 편집 장치가 있습니다. 자, 그 기기와 연결해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설정을 해줄 수 있습니다. 뭐 페이더를 사용하거나 아니면 조그에 사용이 되는 조그 디바이스에 대한 장치를 설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하시는 분들은 지금의 요 장치에 대한 설정 적절하게 이용을 해 주시면 되겠고요. 뭐 저 같은 경우에는 마우스와 키보드를 주로 사용하기 때문에 여기 있는 뭐 인풋 컨트롤러는 사용할 일이 없죠. 자, 이처럼 시스템 세팅에서는 전반적인 에디우스의 시스템에 대한 설정을 해줄 수 있는 그런 기능들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었습니다. 자, 지금 살펴본 그 기능에 대해서만이라도 잘 이해를 해 주시길 바라고요. 자, 설정이 끝났다면 OK 버튼을 클릭해서 나오면 됩니다. 자, 캔슬하고 나왔습니다. 이번에는 계속해서 이제 사용자 환경을 위한 유저 세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됐고요. 자, 이 부분이 아니죠. 자, 처음에는 위쪽에 이제 어플리케이션 쪽으로 가봅니다. 자, 백그라운드에 관한 뭐 설정인데요. 이 부분 넘어가고요. 자, 매치 프레임. 자, 이것도 넘어갑니다. 자, 오더에서는 자, 이 부분 리센트 클립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최근에 작업했던 저 클립, 즉 파일에 대한 그 정보,
설정을 해줄 수 있습니다. 역시 기본적인 요 값을 그냥 사용해도 특별히 문제가 없고요. 자, 그 아래쪽에 한번 가보면은 예, 이렇게 되어 있네요. 이제 플레이 포맷이라고 되어 있죠. 자, 플레이어 할 때에 사용이 되는 그 포맷 방식을 설정을 해줄 수 있습니다. 소스 포맷을 그냥 사용할 것인지 아니면 타임라인 요 부분이죠. 타임라인 포맷을 사용할 것인지 작업 상태에 따라서 적절하게 이용을 해주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자막을 만들어주기 위한 타이틀러죠. 기본적으로 사용이 되는 타이틀러의 방식을 어떤 것으로 할 것인지. 자, 여기는 퀵타임 타이틀러 하나밖에 없네요. 그죠? 자, 일반적으로 뭐 요거 사용하겠죠. 자, 별도의 뭐 타이틀 제작 툴을 사용한다면 그리고 설치를 했다면 여기에 뭐 목록이 나타나겠죠. 목록이 나타나면 원하는 디폴트 타이틀러를 선택을 해주면 됩니다. 자, 계속해서 이제 프로젝트 파일이죠. 자, 현재 사용이 되고 있는 작업 프로젝트 파일에 대한 파일 경로라든지 이름에 대한 설정 새롭게 해줄 수 있고요. 자, 그리고 작업할 때 작업한 내용이 자동으로 저장이 되는 오토세이브에 대한 설정 해줄 수 있네요. 자, 오토세이브가 이제 최종적으로 저장이 되는 경로죠. 데스티네이션을 어디로 할 것인지, 프로젝트 파일이 있는 그 폴더에 할 것인지, 아니면 별도의 폴더, 즉 경로를 지정을 해서 할 것인지에 대한 설정 해줄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넘버 오브 파일이 있는데요. 이렇게 자동으로 저장이 되는 프로젝트 파일이 만들어질 개수 설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현재 10개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인터벌은 저장이 되는 그 간격이죠. 현재 3분으로 되어 있는데요. 3분 간격으로 이제 10개가 최종적으로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또 10개가 만들어진다면 이제 3분이 지나면 그죠? 33분이 되는 시간이 되겠죠. 자, 그러면 처음에 만들어졌던 첫 번째 프로젝트를 이제 덮어 씌우게 됩니다. 순차적으로. 자, 그렇게 자동으로 만들어질 프로젝트 파일의 개수와 간격을 여기서 설정을 해줄 수 있습니다. 자, 3분은 내가 보기에는 좀 짧게 느껴지는데요. 작업을 할 때 오토세이브 기능을 사용하게 되면은 집중력이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보다는 조금 높은 시간을 사용을 해 주는 것도 필요할 수 있겠죠. 자, 여기서 뭐 여기서 클릭 드래그해서 설정을 해줄 수도 있고, 마우스 휠을 사용을 해서 설정을 해줄 수 있고요. 직접 입력을 해줄 수도 있겠죠. 자, 5분 정도로 설정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물론 여러분은 여러분이 원하는 그 시간 이용을 해 주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프록시 모드에 대한 설정인데 이 부분은 역시 자, 그냥 넘어가는데요. 나중에 파일을 불러올 때의 임포트에 대한 강좌에서 프록시가 뭔지에 대해서 보다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타임라인에 대한 설정이네요. 자, 타임라인을 어떠한 형태로 이제 설정을 해서 사용할 것인지에 대한 그러한 속성에 대한 설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도 역시 뭐 기본적으로 사용이 되는 이러한 기능 그냥 이용을 해주면 될 텐데요. 자, 이 부분이 중요할 수 있겠네요. 자, 인서트 오버라이트 모드. 자, 최초로 적용이 되는 타임라인에 적용이 되는 클립을 인서트 방식으로 할 것인지 오버라이트로 할 것인지. 자, 인서트는 기존에 사용이 되는 클립이 있다면, 즉 장면이 있다면 그 부분 그 사이에 집어넣고요. 들어간 새롭게 적용이 된 그 클립의 길이만큼 이전에 사용이 됐던 클립은 밀려나는 그런 방식이고요. 자, 오버라이트는 덮어 씌워주는 방식이죠. 자, 타임라인의 이 부분에서 이제 제어를 해주면 되는데, 자, 그 기본값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설정입니다. 이 부분은 뭐 꽤 필요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일 것 같아서 설명을 드렸고요. 자, 나중에 편집을 하다 보면 뭐 자연스럽게 익혀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 정도까지 살펴봅니다. 자, 그리고 프리뷰로 넘어갑니다. 프리뷰는 작업한 내용을 이제 프리뷰 할 때, 미리 보기 할 때 사용이 되는 모니터에 대한 뭐 설정해 줄 수 있고요. 자, 별도로 우리가 지금의 이 모니터 창에서 작업한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외부의 별도의 모니터를 통해서 볼 것이라면
지금의 모니터를 이용을 해서 설정을 해줄 수 있습니다. 자, 물론 모니터와 지금의 이제 에디우스 간의 어떤 연결 장치가 되어 있어야 되겠죠. 예, 가령 뭐 1394를 사용한다라고 한다면 1394의 케이블이 연결이 되어 있어야지 사용을 해줄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온 스크린 디스플레이, 자, 이 옵션에서는 스크린에 대한 디스플레이 설정을 해줄 수 있는데요. 자, 여기 뷰의 그 위치에 대한 설정 이런 것들을 해줄 수 있고요. 자, 역시 뭐 이 부분은 이제 기본 이 상태 그대로 넘어가고요. 자, 여기 이제 쇼 레벨 미터가 있습니다. 쇼 레벨 미터는 오디오 부분이죠. 뭐 현재는 이제 오디오가 존재하지 않지만 오디오 파일을 사용을 할 때 오디오 볼륨 표시죠. 자, 볼륨 표시인데요. 그 단계적으로 색상으로 이렇게 구분을 해줄 수 있습니다. 맨 위쪽에 보면은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데요. 요거는 이제 소리가 너무 커서 이제 노이즈 잡음처럼 느껴지는 클리핑 노이즈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사용되는 색깔 지정을 해줄 수 있는데 여기서의 색깔은 클릭해서 원하는 색깔로 얼마든지 설정을 해줄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버레이 할 때의 설정 역시 사용을 해줄 수가 있고요. 자, 여기에서는 show safe area 이 부분이 좀 여러분들한테 중요할 것 같은데요. 자, 모니터를 보면은 지금 아무런 표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물론 이 타임 코드는 있지만 처음 하시는 분들은 화면 이 전체가 보이는 화면 전체가 뭐 텔레비전이나 뭐 이러한 모니터에서 모두 보여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의식하지 않고 작업을 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자, 그래서 Show Safe Area를 체크를 하게 되면은 별도의 박스가 이렇게 나타납니다. 자, 실질적으로 지금의 이 박스가 화면을 보호하기 위한 그런 역할을 해주는데요. 자, 중요한 부분이 지금의 이 영역 바깥에 나타나게 됐을 때 작업한 내용을 텔레비전이나 뭐 여러 가지의 이런 매체를 통해서 볼 때 잘려 나가서 보이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럴 때를 대비해서 이렇게 안전 영역을 만들어 놓는 것이죠. 처음 하시는 분들은 지금의 세이프 에리어를 이렇게 켜놓고 작업을 하시는 게 좋고요. 자, 어느 정도 익숙해진다면 이제 영역에 대한 위치가 몸에 배어 있기 때문에 나중에는 이렇게 불필요하게 됩니다. 자, 그랬을 때 다시 이렇게 해제를 해서 깨끗한 상태로 사용을 해주면 되겠죠. 자, 계속해서 플레이백은 뭐 캡처를 하거나 아니면 작업한 내용을 미리 보기 할 때에 그 설정을 해줄 수 있는데요. 자, 여기 프리롤이 있죠. 자, 프리롤은 플레이했을 때 최초로 플레이가 되는 그 여유 시간을 설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현재 3초로 되어 있네요. 자, 3초의 여유를 두고 이제 플레이가 된다는 것이죠. 자, 보통 이 부분은 캡처를 할 때 많이 사용이 되는데요. 자, 아래쪽에 프리롤 에디팅에서 설정을 세부적으로 해줄 수 있습니다. 자, 프리롤은 재생이 시작할 때, 즉 플레이 할 때에 시작되는 여분의 시간, 그리고 포스트롤은 끝낼 때의 여분의 시간입니다. 자, 이렇게 설정이 된 상태에서 플레이하거나 캡처를 하게 되면 캡처가 시작이 되는 시간은 3초의 여분을 갖게 되고요. 그리고 끝나는 시간은 1초의 여분을 갖게 됩니다. 중요한 장면이 캡처가 되지 않거나 아니면 확인이 되지 않는 부분을 이 부분에서 프리롤과 포스트롤을 통해서 방지를 해줄 수가 있는 것이죠. 네, 적당한 간격 설정을 해서 사용을 해 보십시오. 자, 그리고 아래쪽에 유저 인터페이스가 있습니다. 자, 인터페이스에 대한 설정인데요. 자, 요 빈이죠. 예, 빈 폴더에 대한 설정을 해줄 수 있는데요. 폴더의 크기에 대한 설정 뷰에서 사용할 수 있고요. 자, 그리고 폴더 타입을 어떤 폴더로 할 것인지, 뭐 기본적으로 노멀 폴더로 할 것인지 아니면 파인드 방식 폴더를 사용할 것인지 선택을 해줄 수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선택해 가면서 어떻게 변화가 되는지 확인을 해 보시고요. 자, 그리고 빈에 대한 정보는 어디까지 표현할 것인지 역시 설정을 해줄 수 있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사용이 되는 뭐 파일 네임과 파일 타입, 그 다음에 커멘트 정도 사용을 하게 되겠죠. 자, 여기에서 더 나가서 뭐 사용이 되는 파일에 인 타임 코드죠, 아웃 타임 코드, 뭐 이러한 시간에 대한 정보 확인을 하고자 한다면 체크를 해주면 되겠고요. 그 파일의 길이에 대한 정보 필요하다면 듀레이션, 여하튼 파일에 대한 속성, 빈에 대한 속성에 대한 정보를 여기에서 설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버튼이네요. 자, 버튼들은 작업에 이제 편리하게 사용이 되는 이러한 버튼 툴들이죠. 자, 이 버튼에 대해서 사용할 것인지에 대한 여부 여기서 설정을 해줄 수 있습니다. 바깥에 지금 나와 있는 버튼 중에서 불필요한 버튼이라면 다시 이제 원래대로 이제 되돌려 주면 되겠고요. 자, 가령 뭐 요 버튼이 필요 없다 그러면 선택해 주고, 자, 지금 화살표 이제 왼쪽 방향 화살표죠. 요 버튼을 사용하면 다시 이제 요 전체 목록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현재 커런트 버튼에서는 사용할 수 없는 것이죠. 반대로 많이 사용이 되는 버튼인데 바깥에 없다면, 자, 그러면 뭐 여기서 선택을 해서, 그죠? 선택을 해서 이번에 우측 방향이죠. 이 버튼을 클릭해서 새롭게 등록해 줄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이 즐겨 사용이 되는 버튼에 대해서 이제 새롭게 구성을 해 보시기 바라고요. 자, 컨트롤은 컨트롤에 대한 그런 설정인데요. 자, 한번 보면은, 자, 여기서 뭐 특별히 이 부분도 손댈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키보드 셔컷은 단축키에 대한 설정을 해줄 수 있습니다. 뭐 현재는 뭐 단축키보다는 뭐 이 기능에 대한 익히는 것만으로도 이제 굉장히 벅찰 텐데요. 나중에 어느 정도 이제 기능에 대해서 익혀지면은 보다 빨리 편집하는 방법이 없을까에 대한 그러한 또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랬을 때 지금의 키보드 셔컷을 통해서 새로운 단축키를 등록하거나 기존의 단축키가 좀 불편하다 했을 때 또 새롭게 등록을 해줄 수 있습니다. 자, 이 부분 나중에 단축키에 대한 설정 강좌가 별도로 있을 것 같은데요. 그 강좌에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윈도우 컬러. 윈도우는 현재 전체의 에디오스에 대한 자, 색깔에 대한 설정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RGB 세 가지 컬러로 사용이 될 수 있는데요. 자, 빨간색을 높여보면은 자, 빨간색 계열이 더 많아지는데, 이제 어플라이 해주면은 자, 이렇게 빨간색 계열로 바뀌게 됩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이 원하는 그런 색깔이 있다면 새롭게 등록을 해서 사용을 해주면 되겠죠. 자, 그런데 색깔을 넣으니까 좀 왠지 좀 낯설게 느껴지는데요. 색에 민감한 분들은 이렇게 여러분이 원하는 컬러를 지정을 해주면 되겠고요. 저는 디폴트로 해서 초기 값으로 되돌아가겠습니다. 자, 유저 인터페이스에 대해 살펴봤고요. 자, 소스는 이제 작업에 사용이 되는 이제 소스에 대한 그러한 설정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오토매틱 커렉션 요 부분, 요 부분은 자, 여기 이제 노멀 사이즈, 윈도우 사이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여기에서도 처음 하시는 여러분들에게는 특별히 뭐 손댈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자, 듀레이션. 자, 듀레이션은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파일을 불러왔을 때의 뭐 그러한 시간, 그리고 이제 타이틀이죠. 자막에 대한 이런 시간을 설정을 해줄 수 있는데요. 자, 이번 이제 다음 강좌인가요? 작업에 사용할 파일을 불러오는 그 강좌에서 보다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셜 트랜스퍼도 이제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리스토어 프라임 클립, 자, 이 부분도 일단은 넘어갑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풋 컨트롤러가 있는데요. 이제 자, 주로 이제 오디오 부분이죠. 이제 오디오의 입력 장치에 대한 설정을 해줄 수 있는데요. 뭐 가령 뭐
여러 가지 미디 장치, 뭐 피아노라든지 아니 기타라든지 뭐 이러한 이제 악기를 통해서 얻어지는 이런 오디오에 대한 그러한 데이터를 불러오기 위한 장치에 대한 설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에디우스 작업자들은 뭐 일반적으로 비디오 편집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이제 오디오 컨트롤러를 사용하는 일은 많지가 않습니다. 자, 저 또한 오디오 뭐 컨트롤러를 사용할 일이 거의 없죠. 자, 이분은 이제 오디오 작업을 하는 뭐 이런 오디오 전문가들이 주로 사용하는 그러한 장치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오디오 작업을 많이 하시는 분들에게는 지금의 이제 인풋 컨트롤러 아주 중요하죠. 이러한 장치를 통해서 얻어지는 이제 오디오 데이터를 편집을 위해서 사용을 하고자 한다면 지금의 인풋 컨트롤러를 활용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살펴본 것처럼 에디우스에서는 시스템 세팅과 그 다음에 유저 세팅 두 가지로 구분이 되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었습니다. 자, 뭐 전체적인 에디우스의 시스템 설정은 시스템 세팅을 통해서 설정을 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작업자의 환경이나 작업 환경에 따라서 설정이 필요하다면 유저 세팅을 사용을 해 주면 됩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기능만이라도 여러분들 좀 이해를 해 주시길 바라고요. 원활한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의 환경 설정 중요합니다. 보다 세부적인 그 내용에 대해서는 에디우스 헬프 문서나 아니면 뭐 관련 책자 아니면 기회가 된다면 에디우스의 어드밴스 강좌를 별도로 준비를 해서 그 강좌를 통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는 그런 기회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에디우스의 환경 설정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자,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본격적으로 작업할 파일을 불러오는 뭐 캡처나 임포트에 대한 강좌를 시작으로 해서 에디우스의 실질적인 사용법에 대해서 하나하나 익혀보도록 하겠습니다.